안녕하세요. 시험 대비 발달 심리학 핵심 점검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요청대로 아들러와 융, 이 두 거장의 이론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아, 네네. 프로이트 이후에 이제 정신 분석학에서 중요한 두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같고 다른지, 또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올지 핵심만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하고 융의 분석 심리학. 이게 인간 이해의 폭을 넓힌 아주 중요한 이론들이죠. 맞아요. 시험에서는 뭐랄까 두 이론의 기본 가정이나 주요 개념,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로이트와의 차이점,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인간 발달의 동기를 어디서 찾았는지 이 부분을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아들러부터 살펴볼까요? 아들러는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봤죠. 네, 그렇죠. 성적 충동보다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목표를 추구한다? 뭐 이렇게 강조했고요. 맞습니다. 그 열등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출발점인 것 같아요. 아, 정확합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이 생각이 참 흥미로워요. 네, 아들러에게 열등감은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고요. 이걸 극복하려는 보상 노력이 바로 우월을 향한 노력으로 이어진다고 봤거든요. 아하. 근데 중요한 건 이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파괴적이냐, 건설적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회적 관심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마음인데 아들러는 이게 바로 심리적 건강의 핵심 척도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아.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죠. 그냥 단순히 이타적인 마음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의미군요. 네, 좀 더 적극적인 거죠. 개인의 성장이 사회적인 기여와 연결될 때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생활 양식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 네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 생활 양식은 개인이 열등감을 보상하고 또 우월성을 추구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이에요. 네. 지배형, 그러니까 타인을 통제하려는 그리고 획득형, 좀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획득형? 네. 그리고 회피형은 도전을 피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 공동체에 기여하는 유형이죠. 사회적 유용형? 네. 각 유형의 특징이랑 사회적 관심이랑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아들러는 또 가상적 목표라는 개념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행동을 이끈다는 거죠. 아, 미래지향성. 네. 그리고 출생 순위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이야기했고요. 첫째냐, 둘째냐 뭐 이런 거예요. 아, 그것도 흥미롭죠. 프로이트랑 비교했을 때 이런 미래지향성이나 사회적 요인을 강조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들러가 사회적 관계나 의식적인 목표 이런 걸 중요하게 봤다면 융은 좀 더 무의식의 깊은 층위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집단 무의식하고 원형. 이 두 개념이 융 이론의 거의 심장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융은 프로이트가 말한 개인 무의식, 그러니까 억압된 경험이나 콤플렉스 같은 거요. 네네. 그거 너머에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더 깊은 정신 영역, 즉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봤어요. 집단 무의식. 네, 이건 우리가 뭐랄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신적인 유산 같은 거고요. 신화나 상징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패턴, 이걸 원형이라고 불렀죠. 아, 그 원형의 구체적인 예시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례적 가면인 페르소나. 네,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측면인 그림자. 음형이라고도 하죠. 네, 음영. 그리고 남성 속의 여성성 아니마. 여성 속의 남성성 아니무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합하는 정신 전체의 중심, 자기, 셀프까지요. 네, 정확합니다. 각 원형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자기 셀프는 단순한 에고, 자아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 정신의 조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목표점입니다. 아, 전체 정신의 중심. 네, 융은 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고요. 특히 인생의 후반기, 그러니까 중년기에 이 과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년기 발달을 강조한 점도 특징이네요. 네, 이것도 프로이트와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리고 리비도를 단순히 성에너지로만 본 게 아니라 보편적인 생명에너지로 봤다는 점. 아, 에너지 개념을 확장했군요. 그렇죠. 성격 발달이 과거 경험뿐 아니라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본 것도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들러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는 과정, 이걸 강조했고요. 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원형들을 통합하면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개성화 과정, 이걸 강조했군요. 맞습니다. 딱 정리되네요. 둘 다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비판적으로 계승했고 인간을 바라보는 초점이나 발달의 동력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네, 이 비교 포인트를 명확히 잡는 것이 시험 합격의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잘 소화하셨는지 퀴즈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타인과의 협력, 공동체에 대한 기여의지를 뜻하면서 아들러가 심리적 건강의 척도로 삼은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요? 네, 이건 사회적 관심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류 공통의 정신적 유산으로 신화나 상징 등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원초적 이미지 또는 패턴을 의미하는 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네, 이건 원형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구성 요소죠. 좋습니다. 두 문제 다 맞히셨기를 바랍니다. 네,